저는 이 대학 화장실을 10년째 닦고 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이곳에 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무릎 꿇고 변기를 닦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딸 현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의 남자친구가 여기서 저를 봤어요. 3층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저를 본 그 청년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바로 제 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30분 후 복도에서 들려온 대화. 엄마 직업 때문에 우리 딸이 버림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 뒤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제 딸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그 청년은 다시 제 앞에 나타났고 그때 그가 한 행동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삐삐삐삐 알람 소리가 귓가를 찢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창밖은 아직 깜깜합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뻐근합니다. 60살이 넘으니 아침마다 이래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해요. 오늘도 일을 해야 하니까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작은 원룸이라 몇 걸음이면 화장실에 도착해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정말 차갑지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간단하게 머리를 빗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아요. 어차피 마스크 쓰고 일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와 등산 바지. 발에는 털 달린 운동화를 신어요. 겨울 새벽은 정말 춥거든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들어있는 게 없어요. 우유 한 팩이 전부입니다. 컵에 따라서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아침은 이게 전부예요. 학교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으면 됩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교통카드, 그리고 물통 하나. 이게 제가 들고 다니는 전부입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복도의 선이 더 춥습니다. 이 건물은 낡아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지만 월세가 비싸서 엄두가 안 나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목도리를 더 올려 감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5분을 걸어갑니다.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어둡고 춥고 외롭습니다. 가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합니다. 벌써 10년째 걷는 길이에요. 어디에 가로등이 있고 어디가 조금 위험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지나갑니다. 환하게 불 켜진 편의점이 따뜻해 보여요. 잠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첫 차를 놓치면 지각하니까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참아야 해요. 영무원 아저씨가 인사합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네, 오늘도 갑니다. 매일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게 됐어요. 이 시간에 전철 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새벽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플랫폼에 내려가니 찬바람이 붑니다. 지하철이라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전광판을 봅니다. 3분 후 도착.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플랫폼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제일 외롭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현지한테 카톡이 와 있어요. 어젯밤에 보낸 거네요. 엄마 일찍 자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착한 우리 딸. 답장을 보냅니다. 응, 엄마 지금 출근 중이야. 현지도 오늘 학교 잘 다녀와. 전철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텅 빈 전철이에요.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터널만 보입니다. 전철이 덜컹거리며 달립니다. 눈이 감깁니다. 잠깐 졸 수 있을 때 자두는 게 좋아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눈을 뜹니다.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또 계단을 오르고 내립니다. 무릎이 정말 아픕니다. 파스를 붙이고 왔는데도 아파요. 다른 호선으로 갈아탑니다. 이번에도 빈 전철이에요. 또 구석에 앉습니다. 이번엔 20분을 가야 해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가셨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뜹니다. 이제 울면 안 돼요. 화장도 안 했는데 울면 얼굴이 퉁퉁 부어요. 일하러 가는데 그럴 순 없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밖으로 나옵니다. 조금씩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춥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10분 더 가야 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버스가 옵니다. 카드를 찍고 올라탑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봅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집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어요. 대학교 정문에서 내립니다. 시계를 봅니다. 6시 20분.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정문을 통과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합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캠퍼스를 걷습니다. 이 시간에 캠퍼스는 정말 조용해요. 학생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건물들만 조용히 서 있어요. 현지도 이 캠퍼스 어딘가에 있겠죠. 기숙사에서 아직 자고 있을 거예요. 우리 딸 많이 컸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인문대 건물로 갑니다. 뒷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건물 안도 조용합니다. 불을 켜면서 복도를 걷습니다. 관리실로 갑니다. 다른 청소 선생님들이 벌써 와 계세요. 모두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입니다. 김 선생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로 갑니다. 사물함을 열고 작업복을 꺼냅니다. 파란색 유니폼이에요. 상의하고 하의하고 조끼까지. 그리고 앞치마도 둘러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청소원 아줌마가 보입니다. 처음엔 이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씁니다. 청소도구실로 갑니다. 수레의 도구들을 챙깁니다. 대걸레, 밀대걸레, 세제, 쓰레받기, 빗자루, 그리고 화장실 청소 도구들. 5층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요. 5층에 도착합니다. 숨이 찹니다. 나이를 먹으니 체력이 딸려요. 잠깐 숨을 고르고 일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청소합니다.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켭니다. 거울을 봅니다. 변기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솔로 문지릅니다.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학생들이 사용할 거니까요. 세면대를 닦습니다. 물때를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닦습니다.
거울도 깨끗하게 닦아요. 얼룩 하나 없이 반짝반짝하게 바닥을 닦습니다. 대걸레로 구석구석 닦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합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아야 해요. 휴지를 채웁니다. 비누도 채우고 핸드타올도 채웁니다.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남자 화장실도 똑같이 청소합니다. 여자 화장실보다 더 더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복도로 나옵니다. 복도 바닥을 닦습니다. 교실 문 앞도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요. 계단도 닦습니다. 한 층 한 층 내려가면서 닦습니다. 난간도 닦고 벽도 닦습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8시 30분. 학생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서둘러야 합니다. 4층, 3층, 2층을 빠르게 청소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닦고 계단 닦고 10년째 하는 일이라 손에 익었어요.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청소를 합니다.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이니까요. 청소가 끝났습니다. 9시 30분.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저는 구석으로 비켜섭니다. 학생들 방해되지 않게 청소도구를 정리하러 갑니다. 관리실로 돌아와서 쉽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돌아오셨어요. 모두 힘들어 보입니다. 김 선생님, 커피 한 잔 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십니다. 달달하고 따뜻합니다. 이 맛에 일한다는 농담을 합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쉴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쉽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또 일해야 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어요. 저 중에 우리 현지도 있겠죠. 어디선가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현지 생각을 하니 힘이 납니다. 이 모든 게 현지를 위한 거니까요. 현지만 잘 되면 저는 괜찮아요.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현지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야, 이따 먹으려고. 엄마 제대로 챙겨 드세요. 응, 알았어. 현지도 밥 잘 먹어. 착한 우리 딸. 현지는 항상 저를 걱정합니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들으러 간 오후 1시쯤. 제일 한가한 시간이에요. 3층 화장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용한 화장실이라 다시 한번 닦아줘야 해요. 대걸레를 밀고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학생 신발이었습니다. 아, 여기 남자 화장실 아닌데 실수로 들어온 건가? 학생이 세면대로 갑니다.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냥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이 멈췄어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그 학생을 봤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학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학생이 황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뭔가 급한 것처럼 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놀란 거겠거니 했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거울을 닦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준호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 목소리였어요. 우리 딸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 없죠. 왜 현지가 여기 있지? 이 시간엔 수업 중일 텐데. 무슨 일이 있나?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 쪽으로 갔습니다. 살짝 복도를 내다봤어요. 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그 남학생이 있었어요. 둘이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 학생이 현지 남자친구구나. 현지가 남자친구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준호라는 이름도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에요. 현지가 저한테 소개시켜 준 적이 없거든요. 만나자고 해도 현지가 괜찮다고 했었어요. 현지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준호라는 학생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현지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랑 다른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무슨 거짓말이요? 전 오빠한테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현지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긴장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직업 말이야.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직업?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엄마가 회사 다니신다고 했잖아. 사무직이라고 했어. 그게 사실이야. 현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현지가 거짓말을 했구나. 제 직업을 숨겼구나.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가 제 직업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창피했던 겁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3층 화장실에서 봤어. 내 엄마 청소하고 계시더라. 여기 청소원이시던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요. 현지가 한 거짓말이 들켰습니다. 그 남학생이 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현지 엄마를 알아본 거였어요. 현지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현지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시는 건 맞는데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엄마가 청소원이면 어때서?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실망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쩌면 경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청소원이면 어때서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실망한 거예요. 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저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준호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청소원이라는 거 부끄러웠어요. 오빠네 부모님이 알면 저랑 사귀는 거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지가 저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제가 현지한테 짐이었던 겁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엄마였어요. 준호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현지야,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어. 안 돼요, 오빠. 현지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미안해, 현지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내 엄마 직업을 숨긴 것도 그렇고, 준호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현지가 준호 팔을 잡았어요. 준호가 현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현지야. 연락할게.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현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서 현지를 안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 있어야 할까요? 만약 제가 나가면 현지는 더 창피해할 거예요. 엄마가 다 들었다는 걸 알면 현지는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그래서 전 비겁하게도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우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서 현지가 복도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제야 저는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현지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청소원이 되면 안 됐나요? 다른 일을 찾아야 했나요? 하지만 저는 이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이도 많고 학력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요. 제가 현지한테 해준 게 뭘까요? 고생만 시키고 상처만 줬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학생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지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어요. 엄마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현지야, 엄마야, 괜찮아.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지는 계속 집에 오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밤새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청소를 하다가도 자꾸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현지 우는 모습이, 준호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동료 선생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김 선생님 요새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이 와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집에 갈게요. 드디어 온다는 얘기에 기뻤습니다. 현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저녁에 현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불고기하고 계란말이하고 나물도 무쳤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야, 왔어. 네, 엄마. 현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뺨이 꺼졌어요.
눈두덩이도 푹 꺼졌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지야, 밥 먹었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괜찮아요, 엄마.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좀 먹어. 엄마가 많이 해놨어. 현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으로 밥만 뒤적거렸습니다. 현지야, 많이 힘들었지. 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야, 현지야. 엄마 직업이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 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준호 오빠가 연락을 안 해요. 그럴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 저 오빠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알아, 현지야. 엄마가 다 알아. 그날 밤 현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불로 머리를 묶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딸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며칠 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가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현지야, 학교 안 가. 수업 있잖아. 가기 싫어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지. 엄마, 제발. 그냥 좀 놔둬요. 현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할 수 없이 현지를 놔뒀습니다. 대신 학교에 연락했어요. 현지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지는 자주 학교를 빠졌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씩 빠졌어요.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현지한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자꾸 결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현지야, 학교에서 연락 왔어. 수업 좀 들어야 한대.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그럼 왜 안 가는 거야? 가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무슨 일 있어? 현지가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학교에서 다들 저보는 눈빛을, 수군거리는 거를. 엄마는 모른다고요. 무슨 소리야? 누가 뭐래? 소문났어요. 제 엄마가 청소원이라는 거, 준호 오빠한테 차였다는 거, 다 알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학교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누가 소문을 낸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알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정말 청소하시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실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또 하기 싫어서요. 잘했어, 현지야. 사실대로 말한 거 잘했어. 하지만 친구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쌍하다는 눈으로 봐요. 동정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현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둘이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가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현지야, 술 마셨어. 네, 마셨어요. 왜 술을 마신 거야? 넌 술 안 마시잖아. 마시고 싶었어요.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현지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이미 망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왜 청소원을 하세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제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는 거 엄마는 알아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지가 처음으로 저를 원망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지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청소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 현지야. 엄마가 무능해서, 더 좋은 일을 못 구해서 정말 미안해. 현지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 미안하단 말 듣는 것도 지쳤어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울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현지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출근 시간이 됐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청소하기 싫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차라리 그만둘까?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현지 학비도 내야 했습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요. 결국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게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전엔 학생들 눈에 안 띄는 투명 인간 같았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 김현지 엄마래요. 응, 청소하시는 분이래. 속삭이는 소리지만 다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현지가 준호한테 차였대. 불쌍하다 진짜. 학생들이 현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가 얼마나 힘들까요? 학교에 와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청소 도구를 옮기고 있었어요. 멀리서 현지가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잠깐 현지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지가 저를 봤어요. 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엄마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이 저를 외면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저를 모르는 척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전 부끄러운 엄마니까요. 자랑스럽지 못한 엄마입니다.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에는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현지와 마주칠까봐, 현지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이걸 그만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그 학생을 또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준호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요? 준호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왜 이 학생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현지 어머님 맞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한테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요? 어머님은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현지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냥 가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현지한테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기회를 주시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고마운데요. 이미 늦었어요. 현지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냥 서로 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준호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현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지 마음은 어머니도 모를 거예요. 이미 마음에 큰 상처가 났어요.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준호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복도에서였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준호를 봤습니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왜 자꾸 말을 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준호는 저를 볼 때마다 인사했어요. 항상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빵이라도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서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준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지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학생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현지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현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지야, 오늘 준호한테 연락 왔어. 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학교에서 봤어. 엄마한테 말을 걸더라. 준호 오빠가요. 응, 사과하러 왔대. 다시 잘해보고 싶대. 현지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대하는 표정도 있었고 두려운 표정도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현지 마음이 중요하지. 전 아직도 오빠가 좋아요. 근데 무서워요. 또 버림받을까봐.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현지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현지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이러다 병이 나는 거 아닌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저녁에 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지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엄마. 피곤해요. 현지야, 제발.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한참을 기다렸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현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현지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이렇게 차다니. 현지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약한 거예요. 아니야, 현지야. 엄마 직업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 그게 다 엄마 책임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지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현지야, 엄마가 이 일 그만둘까? 다른 일을 찾아볼게. 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엄마 나이에 무슨 다른 일을 구해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현지야.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 이렇게는 못 살아. 엄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야.
엄마가 바뀌어야 해. 내가 당당할 수 있게. 엄마가 더 나은 일을 해야 해. 현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짐만 됐죠.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자랑이야. 엄마의 전부야.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막막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청소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현지를 위해서라도 시청 앞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직업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찾으시나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없는데 청소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담사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떠세요? 자격증 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지금 수요가 많아서 일자리가 꽤 있어요. 요양보호사요. 그게 뭔데요? 노인분들 돌보는 일이에요. 식사 도와드리고 씻기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런 일들이요.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지가 부끄러워하진 않겠죠. 얼마나 걸려요? 교육이 한 달이요. 240시간 이수해야 해요. 그리고 시험 보면 끝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에. 물론이죠. 여기 교육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50대, 60대세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한대요. 집에 와서 현지한테 말했습니다. 현지야, 엄마가 새로운 일 배우기로 했어. 무슨 일인데요? 요양보호사. 노인분들 돌보는 일이래. 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이에 공부하시게요. 시험도 봐야 하잖아요. 응, 할 수 있어. 현지 대학 보낼 때도 다들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해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네요. 아니야, 현지야.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엄마 직업이 뭐든 엄마는 엄마야. 내가 그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현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현지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노인복지관 교육장에 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돕는 거니까요. 교육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론도 배워야 하고 실기도 배워야 했어요. 노인 질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현지가 도와줬어요. 엄마,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현지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둘이 같이 공부하니까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차에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 휠체어 사용법 다 배워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 몸을 만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주차에는 요양원에 실습을 갔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을 돌봐야 했어요. 처음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새로운 요양보호사예요.
아이고 고맙네. 잘 부탁해요. 할머니를 돌보면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들도 안 오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4주차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였어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을 다 봐야 했어요. 밤새 공부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꼭 붙어야 했어요.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필기 시험부터 봤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실기 시험도 봤습니다.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그동안 배운 대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어요. 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지야, 엄마 붙었어. 진짜요,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현지야. 엄마 해냈어. 현지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대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일했던 곳이라 떠나는 게 아쉽긴 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왜 그만두세요? 여기서 계속 일하시면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새로운 일 해보고 싶어서요. 사람 돌보는 일이 더 맞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날, 청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현지를 대학에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퇴근하는데 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근무라며 같이 커피 마셔요.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지와 커피를 마셨어요. 학생으로 있는 현지와 청소원 옷을 입은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현지 대학 보낸 거 엄마는 하나도 후회 안 해. 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후회 안 해요, 엄마. 엄마가 청소원이든 뭐든 엄마는 제 자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지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캠퍼스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학 청소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많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고맙다고, 잘해준다고. 그 말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현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현지가 좋아하는 일이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준호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지가 거절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저는 현지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현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을 배정받았습니다. 85세 할아버지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처음 갔습니다.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구만. 잘 부탁하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친절하셨습니다. 까다롭지도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할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목욕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 댁에 손님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 손자분이 오신대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준호 할아버지를 제가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왔구나. 이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야. 참 잘하셔. 준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를 모르셨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와 얘기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일했어요. 귀를 기울이니 준호가 할아버지를 정말 잘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고맙다. 자주 와줘서. 제가 자주 와야죠.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효자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주 오는 사람 없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는 날, 준호도 자주 왔거든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현지는 잘 지내나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회사 다니고 있어. 그렇군요. 저 요새 현지 생각 많이 해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현지를 생각하나 봐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님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하지. 이제야 깨달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할아버지 돌보면서 배웠어요. 사람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신대요. 자식보다 더 잘해주신대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이 할아버지 돌봐주셔서.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현지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현지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준호가 진심인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손자분 정말 효자시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3년 전부터 매일 저녁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와요.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엔 보기 드물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준호도 철이 든 거구나. 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지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준호 봤어. 우연히. 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오빠요. 어디서요? 엄마가 지금 돌보는 할아버지가 준호 할아버지시더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지야, 아직도 준호 생각해. 가끔요. 근데 왜요? 오빠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대.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생각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준호가 많이 변한 것 같더라. 할아버지한테 정말 효자야. 3년 동안 한결같이 돌봐드리고 있어. 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오빠 좋아해요. 그때 너무 아팠지만 마음은 안 변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준호는 배운 것 같아. 며칠 후 준호한테 현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현지가 괜찮다고 했어. 한번 만나보래. 준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해줘야 해. 우리 현지 또 울리면 엄마가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로 솔직했대요. 현지는 더 이상 제 직업을 숨기지 않았고, 준호는 진심으로 저를 존중했어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모님한테 현지 얘기했어요. 그래 모래시던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역시나.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라고, 그런 분의 딸이라면 당연히 훌륭할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현지 만나보고 싶대요. 식사 한번 같이 하재요. 그날 준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떨렸습니다. 준호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 무시하진 않을까? 하지만 준호 부모님은 친절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딸을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일도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현지 손을 잡으셨어요. 현지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좋은 신랑 만들어줄게. 현지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둘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걸 도왔어요. 하나하나 같이 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한복을 입었어요. 평생 이렇게 좋은 옷 입어본 적 없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섰을 때, 준호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지가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는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 입장 때 준호가 준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장면, 밥 먹여드리는 장면, 목욕시켜드리는 장면, 그리고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 장모님입니다.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준호 멘트가 나왔습니다.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박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가 꽃다발을 저한테 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사랑해 현지야. 정말 사랑해. 지금 현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현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줍니다. 명절 때마다 챙겨주고 아플 때마다 걱정해줘요. 얼마 전 현지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꼭 가르쳐 줄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청소원이었을 때도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죠.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딸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손주도 곧 태어나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0살 청소원 엄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직업이 부끄럽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청소원이든 요양보호사든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가입니다. 이 엄마처럼요. 딸을 위해 10년을 화장실을 닦았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며 성장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배우면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직업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 엄마처럼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